안녕하세요. 출근길 3분 노동법 정경국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일하다가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발생한 급성심근경색 그리고 뇌출혈, 뇌경색과 같은 상병명으로 사망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유가족이 사망의 원인으로 업무적 과로다라고 하는 주장으로 산재 신청을 준비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대부분 과로사 산재 사건이라고 분류하는데, 이처럼 과로사 산재 사건을 준비하는 경우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산재 접수 전 반드시 체크할 사항은 확인했는지에 대한 매뉴얼화되어져 있는 그런 설명 자료가 없는 것이 현재 현실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산재 신청 전 이 정도는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 7가지 정도를 제가 한번 설명드리려고 하니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첫 번째, 사망 원인에 대한 확인입니다. 우선 사망의 원인이 어떻게 되는지 사망진단서를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망 원인을 모르는 사임 이상의 상태인 경우도 있고, 사임 이상과 유사한 그냥 심정지라고만 기록되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임 이상의 상태에서 이를 확인하기 위한 부검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런 다양한 경우 각각의 상황을 통해서 정확히 확인된 사망 원인을 바탕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찾는 작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사망의 원인을 확인해야 평소 병원을 왕래한 기록과의 분석이 가능하고, 평소 건강 상태와 기초 질환에 대한 분석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을 잘 아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로를 증명할 시간 데이터 자료는 충분히 확보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과로사 산재 사건의 가장 핵심은 업무와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찾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사망의 원인으로서 업무를 증명하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근무시간 기록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입니다. 출퇴근 기록, 그리고 업무일지 또는 이메일, 사내 메신저 기록 등을 통해서 고인의 근무시간과 업무 강도를 입증해내야 하고,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차선책의 자료로 하이패스 기록 또는 문자 기록, 그리고 카카오톡 자료, 그리고 법인카드 자료 등 고인의 행적을 찾는 모든 자료를 총동원해서 증명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선의 자료를 총동원해서 업무 관련 자료가 확보되었는지 반드시 체크한 후 이 정도면 되었다 싶은 그 시점에 접수 준비를 해야 한다는 점을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이 정도 시간 자료를 정리했으면 공단에서 이제 알아서 추가 조사를 해주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착각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인식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업무적 스트레스를 충분히 분석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앞서 설명한 과로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확보하는 작업과 그 분석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업무 내용에 대한 모든 자료 확보와 분석이 이루어졌는지를 다음 단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회사의 협조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회사와의 관계 형성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나 동료 근로자를 통해서 확보한 업무 환경 및 업무 강도와 관련된 자료, 그리고 업무량의 증가 상황, 그리고 야근과 교대 근무 여부, 그리고 휴일이 부족한 상황 여부 등 업무 환경의 변화와 과중한 업무 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충분히 확보되었는지를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고인의 건강 상태에 대한 분석도 반드시 중요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과로사 산재 사건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바로 건강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사망의 원인이 개인의 건강 상태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근로복지공단은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건강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를 통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바라보는 그 관점에 대한 방어 논리를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병원 진단서 및 치료기록, 그리고 고인이 생전에 받았던 진단서와 치료기록, 그리고 의사소견서를 확보해서 충분히 방어 논리를 사전에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부분은 건강 관련 자료를 무조건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집된 자료를 어떻게 산재 주장을 위한 큰 흐름을 바탕으로 방향을 잡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과로 및 스트레스에 대한 인정 기준에 대한 확인 작업도 중요합니다. 이상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재발생경위서라고 하는 법원 같은 경우에는 소장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양식의 자료 정리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자료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그런 자료들을 논리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정해둔 산재 인정 기준에 부합되게 정리하는 그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확히 산재 인정 기준에 대한 사전 분석이 필요하고, 만약 인정 기준에 다소 미달한 경우, 미달한 사항이라고 하면 그 상황에서도 산재 승인을 받아낼 수 있는 또 다른 인정 기준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회사와의 관계 설정도 반드시 중요합니다. 과로사 산재 신청이 접수되면 결국 근로복지공단은 유족 측에서 주장한 내용과 그 자료를 회사를 통해서 검증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만약 유족이 주장한 내용을 조목조목 반대하는 그 입장이라면, 아니면 어느 정도 협조하는 입장이라면, 또는 아예 방관자의 자세로 한 발 물러서서 바라만 보고 있는 입장이라면 그 상황에 맞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결국 산재를 접수하기 전 회사의 입장을 잘 확인하신 후 공단 조사 과정에서 대처하는 방향을 미리 정해두고 산재 접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전문가와의 상담도 반드시 중요합니다. 과로사 산재 사건의 경우 가능하다면 준비된 자료와 수집된 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산재 전문 노무사와의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충분히 산재 승인이 가능한 정도의 자료 확보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신 후 접수 여부를 결정한다면 산재 승인의 가능성은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잘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과로사 산재 사건과 같은 업무상 질병 사건을 공단에 접수하기 전 반드시 체크해 볼 그 7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과로를 증명하고 스트레스를 입증해서 산재로 승인받는 것은 산재 사건에서 난이도가 가장 높은 유형에 해당하는 사건 유형입니다. 현재 과로사 산재 승인율은 전국 통계상 거의 평균 30%대 정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10개 중에 3개의 사건 정도가 겨우 승인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산재 접수를 하면 공단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또는 회사가 산재로 인정하고 있으니 잘 되겠지라고 하는 그 생각은 너무도 위험한 생각이라고 하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오늘의 주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의도 노무법인은 대표 노무사가 직접 조사하고 분석하고 최종 결론까지 책임있게 진행합니다.